네, 지난 5월 1일에는 휴일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텍스트로만 뉴스를 발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다시 근 2주 만에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간의 소식이 쌓여있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굉장히 연휴가 많았습니다. 연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중심으로 지난주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와우테일은 뉴스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고요. 아침 7시 반에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25번째 뉴스레터 발행을 했고요. 오늘도 저희 와서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조만간에 또 인터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타트업 분들만 60분 정도 모셔가지고 60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외에도 기관들, 네, 투자기관,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 모시고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다양한 제휴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광고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간 스타트업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지난주에 5월 1일 날, 네, 그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휴일은 아니죠. 근데 노동절이라는, 형태로 해서 대부분 많은 곳에서 쉽니다. 쉬는데, 지난 5월 1일에서 2일 동안, 네, 제주도에서 팁스 운영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팁스가 가장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원탑이죠, 원탑. 예,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팁스 방식으로 바뀌고 있을 정도로 팁스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워크숍이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거의 3년 만에 팁스 운영사들이 전체가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팁스 운영사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4월 달에 지난달에 34개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2개의 팁스 운영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주도 워크숍에서는 112곳에서 한두 명씩 운영사마다 한두 명씩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팁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에 성원을 이루어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도 빅뱅 엔젤스의 팁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자격으로 여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가 지금 팁스가 됐는데 그 중에서 11개사가 지금 현재 IPO에 기업 공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업 공개에 성공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이 3조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후속 투자를 팁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영사가 먼저 투자를 해야 정부 지원금 흔히 말 R&D 자금 5억 원, 창업 사업화 자금,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자금에서 최대 7억 원이 매칭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팁스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10년째거든요. 2013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2023년이기 때문에 팁스가 10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에 운영자가 투자해서 선정된 팀들이 후속 투자받은 금액이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R&D 자금을 포함해서 정부 지원금이 투입이 됐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 플러스 2억 원 형태로 투입이 됐을 텐데, 그거보다 10배가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후속 투자한 유치한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운영사들도 투자를 했겠죠. 투자가 돼야 지금 정부 지원금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운영사 투자금 대비 21배가 넘는 후속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성과가 좋은 상태이고요. 그다음 M&A도 61개사나 일어났습니다. 인수합병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팁스에 선정된 팀의 수가 2,500개가 넘습니다. 2,500개, 2,3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기업당 10.5
5명, 10명이 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대기업들 사람 잘 뽑지 않습니다. 예, 뭐 다들 지금 다 뽑지 않잖아요. 뽑지 않고 특히 뭐 좀 투자 혹한기다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더 사람을 뽑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팁스가 훌륭히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팁스와 유사한 프로그램들, 뭐 유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에 나왔던 이야기 좀 정리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팁스가 있고요. 원래는 그 좀 프리 팁스, 포스트 팁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프리 팁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에 있는 그 초기 창업 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투자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한테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팀에 대해서 예비 창업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을 매칭해 주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산이 좀 정해져 있죠. 이런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팁스가 끝나고 나서 성공 판정을 받은 또는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15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거나, 네, 뭐 팁스 성공 판정 기업이죠. 근데 원래 팁스 성공 판정을 받으려면은 투자로는 뭐 최근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성공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10억 이상을 받았는데 성공 판정 받지 못했거나 이런 팀들 대상으로 해서 포스트 팁스, 여기는 한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원래 있었죠, 얘는. 근데 최근에 시드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시드 팁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하고 극초기 스타트업한테 어떻게 보면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예,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예, 시드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선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4개 운영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고 아마 5월 10일 모레죠. 모레까지 추가로 2기 운영사를 지금 이제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예비 창업자 또는 극초기 창업자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데, 여기에 모두 다 투자는 안 해도 되지만 특정 비율 이상을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는 팀들에 대해서는 또 정부 지원금이 매칭이 되는, 네. 그래서 선정된 팀한테 정부 지원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시드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아래에 어떻게 보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정리를 안 했지만 스케일업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운영사가 14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최소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팁스 성공 이후 단계죠. 팁스 성공 판정을 받지 않고 팁스를 하지 않은 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에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고 운영사가 10억 이상 투자를 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예, 매칭 1대1로 그대로 매칭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12억 원의 R&D 자금을 매칭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그건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선택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드 팁스, 그러니까 팁스로 시작을 했는데 프리 팁스가 생기고 포스트 팁스가 생기고, 더 초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드 팁스가 생기고, 포스트 팁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라는 개념이 없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팁스라고 하는 게 생겨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 팁스, 스케일업 팁스라고 하는 3두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사가 전문 운영사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투자도 하고 보육도 시키고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스 방식이라고 하는 게, 팁스 방식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간이 투자를 하면 그 민간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믿고 정부가 R&D 뭐 지원금 내지는 다른 지원금들을 자동으로 매칭해 준다. 예, 무조건 매칭해 주는 건 아니죠. 대부분 뭐 1.2대 1에서 1.5대 1의 경쟁률이 있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믿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정부 다른 지원 사업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기사를 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팁스 웨이, 팁스 방식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몇 년 전에 경기도형 팁스, 윙스라고 하는 것도 생겼었고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최근 작년부터는 서울형 팁스라는 것도 생겼고 지금 서울형 팁스는 또 추가적으로 운영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자체 어떤 창업 지원 행사에 가보니까 예를 들면 뭐 대구형 팁스, 뭐 강원형 팁스, 뭐 지자체들도 팁스 프로그램을 약간 준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 운영사들이 좀 더 민간에 있는 운영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창업팀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팁스가 지금 중심을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팁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세분하면 기존에 있는 팁스 창업 그러니까 운영사가 1억 이상을 투자하면은 정부에서 5억 정도의 R&D 자금을 매칭해주는 이게 원래 팁스였는데 올해부터는 딥테크 팁스라고 해서 초격차 분야 10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속하는 어떤 창업팀을 발굴하면 해서 3억 이상을 투자하면은 3년 최대 3년 동안에 15억 원을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딥테크 팁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팁스 내에서도 약간 분야가 생겼고요. 그 아래에 시드 팁스, 그 위에 스케일업 팁스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극초기, 뭐 예비 창업, 극초기, 어떻게 보면 시드 단계, 프리-A 단계, 그다음에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 A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리고 전문 운영사를 두고 운영사가 투자를 할 때마다 그게 매칭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창업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생겨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팁스는 선정된 팀이 올해가 끝나면 2,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팁스 아까 말씀드린 600개 선정할 계획이고요. 딥테크 팁스는 120개, 총 720개를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정을 하니까 지금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추천할 팀을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운영사분들도 굉장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권을 쓸 수 있을 만한 팀을 굉장히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팁스에 도전하고 싶은 우리 창업팀들도 한번 와우테일에서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 됐는지 이번에 한번 찾아보셔서 신규 운영사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신용보증기금이 혁신 아이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 동안 최대 150억 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벌써 9기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9기 같은 경우에는 4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타 AI, 퓨리오사 AI, 여기는 뭐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퀄리파이, 그 다음에 퀀타타스. 네, 이런 4개 회사가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9기입니다. 9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혁신 아이콘은 9기까지 지금의 4팀까지 포함해가지고 8기까지 43팀이 있었고요. 9기까지 포함하면 총 47팀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혁신 아이콘이가 좀 헷갈리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중기부, 그러니까 우리 창업지원정책의 주무부서는 중기부인데 중기부 말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은 우리 금융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에서도 그러니까 중기부만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최선봉에 서 있는 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기부에서 굉장히 창업 지원 정책이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대항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혁신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보가 아시다시피 뭐 극초기 또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돕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프리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 혁신 아이콘 전에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생겼더라고요. 또 그 전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거죠? 퍼스트 펭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해주고, 프리 아이콘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억 정도까지 보증을 해주고, 혁신 아이콘이 최대 150억 원을 보증해주는. 네, 그러니까 뭐 R&D 지원금은 뭐 금융위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증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는 곳.
그리고 보증 외에 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현재 지원해주는 곳이 혁신 아이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 아이콘이 중기부하고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예비 유니콘 특별 보정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가 약간 경쟁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는 보면은 아기 유니콘 프로그램도 있죠. 아기 유니콘 200개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개보다 더 늘려서 뽑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 아이콘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은 것도 당연히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혁신 아이콘에 선정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좀 큰 투자, 시리즈 B 이상 투자를 고민하시는 우리 또 투자사 관계자분들도 어디에 투자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있는 팀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 아이콘을 노리는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팀들이 혁신 아이콘이 됐나 이게 굉장히 치열할 건데 이번에도 네 팀밖에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할 텐데 어떤 회사들이 됐나 보시면 굉장히 대단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5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 소식을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좀 소식을 좀 빨리 전해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아이콘도 지난주에 혁신 아이콘 9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좀 우리 창업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런 걸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 저희 인터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터뷰를 또 하나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일단 스타트업 투게더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시드뿐만 아니라요. 좀 굉장히 단계가 시리즈 B 이상. 오늘도 저 시리즈 B 투자를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포문을 연 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단계의 팀들도 저희가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팀을 저희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맨날 설명을 드리지만 좀 딥테크 팀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것들을 좀 투자자들 잘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미인 거죠. 딥테크가 아닌 팀들이 출연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미리 검토해보고 좋은 팀이라 생각되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팀은 딥스마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딥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첨단 상온에서 나노 증착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지 않으면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팅하는 단위가 나노 단위입니다. 나노 단위여가지고 굉장히 작은 곳에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할 때는 약간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상온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종이 빨대도 코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저는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섬유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섬유인데 거기에 코팅을 했더니 방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급,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야로 가면은 배터리의 분리막 이런 쪽도 코팅을 할 수 있고 배터리의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재 흡연 대신에 요새 실리콘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리콘도 개별적으로 코팅을 해서 굉장히 음극재의 수명을 늘려서 배터리 성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 성능을 잘 낼 수 있게끔 잘 코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코팅이 딱 터지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다양한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딥스마텍을 알고 계신 분들은 딥스마텍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면은 우리
팹리스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소테리아 인터뷰했었고요. 소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시리즈 B 펀딩, 시리즈 A 펀딩의 포문을 열었죠. 예.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자자 노출이 된 덕분에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은 연결 요청을 받은 팀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간혹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좀 투자자들한테 어렵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더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니까요. 인터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 솔루션 비주얼 캠프 인터뷰도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지금 60개가 넘는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저희가 노션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예, 뭐 분야별, 투자 단계별, 뭐 원하는 금액, 투자 유치 희망 금액 이런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예, 저희 에디터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펀딩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았습니다. 5월 1일도 놀았고요. 5월 5일날 어린이날이라고도 놀아가지고 사실은 워킹데이는 2, 3, 4일밖에 없었는데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이거보다 많은 투자가 있었겠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보도자료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한 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도 마켓, 남대문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남대문이 주로 B2B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 이루어진다면 그걸 앱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뻤는데 저희 인터뷰를 했던 팀이었거든요. 예, 인터뷰한 지가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인터뷰 하시면 투자 받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파트타임 스터디라고 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서로 공부 배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본엔젤스에서 시드 투자 유치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HR 서베이 플로디 운영사 딥사이드도 소풍벤처스에서 시드 투자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 전용 서비스. 그러니까 대학원생 되게 많은데 대학원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 뭐 취업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하는 서비스인데요. 가방끝 여기가 CNT테크에서 또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좀 투자 소식이 되게 적죠. 되게 적었고 지난 5월 1일 날 제가 뭐 텍스트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5월 8일 날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어떻게 보면 2, 4분기의 첫 달이죠. 올해 2, 4분기의 첫 달인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받은 건이 이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작년과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줄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3월하고도 비교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그래도 투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나?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래도 300억, 200억 뭐 이렇게 100억 이상 넘는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그래도 한 7, 8건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투자 받은 것들이 당연한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인데 대형 투자가 없을 것 같지만 있고요. 특히 실적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더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좀 투자 호강기에는 그래도 조금 숫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는 이랬습니다. 이랬고 프리 시리즈 A나 시드 단계를 빼면 뭐 4월 달이 좀 더 대형 투자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금액으로 보면은 리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A 분리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큰데 3월 달도 큰데 건수로 보면 4월 달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다시 한번 저희 살펴봐 주시고요. 인수합병 건도 지난주에 한 건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 카페 저희는 이제 그 뭐죠? 멘탈 케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에 좋은 어떤 걸 하는 곳들을 멘탈 케어라고 하는 태그로 묶어서 와우텔에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마인드 카페가 큰 투자도 받기도 했었죠. 근데 같은 서비스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상 앱인 코끼리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최근에 보면은 이전에는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게 큰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큰 IT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게 좀 많았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들 아니면 유니콘에 버금가게끔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어,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아토머스는 마인드 카페에는 뭐 투자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자금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거나 매출이 좀 나은 스타트업들이 뭐 인력 확보나 아니면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경쟁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카페가 코끼리를 인수한 경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 와우텔에 가보시면은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태그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묶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업체는 아닌데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엑싯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창업자분들한테도 엑싯이 필요하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엑싯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무작정 버티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인수합병 기회가 있으면 금액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일단 인수합병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인수합병을 뭐 그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크지 않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이후에 다시 재창업에 났을 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했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뭐 우리 회사 뭐 한 번에 큰 대박 낼 거야 이런 생각 좋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인수당하고 조금 뭐 한 1, 2년 의무홍무한 다음에 계속 그 회사에서 있어도 좋고 아니면 나오셔가지고 뭐 엔젤 투자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또 다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 당시에 같이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좀 큰 업체들이 큰 인수권을 해줘야 더 뭐 투자자들은 생기가 돌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인수합병권이 모이면 또 다른 큰 인수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소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 지원 사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 두 가지 이제 뽑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와우테일에 광고를 해주신 소중한 광고주 분의 우리 당연히 뭐 더 알려드려야 되겠죠. 스타트업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회째인가요? 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이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반드시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왜냐하면 모빌리티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되면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뭐 LG전자, 하나시스템, 예, 파블로웨어도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무역협회도 하고 있고요. 오토데스크도 하고 있고, 롯데월드도 그러니까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번 지원하셔가지고 같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해보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업이 뭐
스타트업 가을에 하는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축제죠. 예, 컴업이 또 새롭게 여기 있는 것처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업 스타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칭 프로그램이죠. 피칭 컴피티션 프로그램인데 경쟁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더 확대를 해서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늘 이렇게 한 해를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컴업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나가서 물론 키노트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타트업이 키노트 발표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제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나가서 피칭하는 기회가 될 텐데요. 올해 150개를 많이 뽑는다고 하거든요. 많이 뽑아서 단계로 줄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날레 무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직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K 스타트업 go.kr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게 있는데요.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소식 뽑아봤는데요. 지난주에는 3개, 3일 정도밖에 없었고, 이렇게 연휴다 보니까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아지는 않았고,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슈퍼랩스가,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예, 제가 대표님, 전진수 대표님 아는데, 네, 투자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네,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셨더라고요. 여기서, 버추얼 휴먼 아마라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네이버 자회사, 손자회사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요.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요. 버추얼 휴먼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이 그룹도 등장을 했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한 군데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또 버추얼 휴먼을 공개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웹툰 IP 조각 투자 서비스 치즈 코믹스 여기는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웹툰의 결말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피드백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 잘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가 웹툰 업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주목을 해서 또 뽑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소식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보시고 이번에 또 5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열린 느낌입니다. 지난주는 워낙 휴일이 많아가지고 물론 저는 5월 1일 날 쉬는 날에 제주도 가서 워크숍을 하고 와서 그렇게 많이 쉬었던 느낌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은 거의 3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이 연휴가 껴 있다 보니까 휴가 내신 분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소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헤드라인에 뽑은 것처럼 팁스 운영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할 때 팁스의 전체 성과가 공개가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작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팁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좌우 상하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어 뉴스도 지금 계속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이제 베타로 이거 하고 있는데 큰 구애받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좀 영어 뉴스 많이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영어 뉴스 많이 발행을 해서 저희 스타트업 소식들이 영어로도 더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혼자 진행을 했는데 텐션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17번째 주간 스타트업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